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박싱데이 이전 중간점검 컨텐츠 첼시 편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첼시의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첼시가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6승 2무 3패 기록 중입니다. 20승점이고 선두와 6점 차라서 언제든 우승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12위, 2승 1무 1패고요. 카라박 같은 팀한테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A컵과 리그컵은 생존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첼시가 잘 되고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랜 A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말로 기스토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기스토의 활용에 따라서 컨셉이 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스토가 넓은 윙어처럼 벌릴 때도 있고요. 또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사용될 때도 있고 가끔씩 박스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리스 제임스, 카이세도를 우풀백에 놓을 건지 수비형 미드필더에 놓을 건지에 따라서 또 게임 컨셉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의 플랜 A는 있지만 거기서의 다양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선발 선수를 기용해서 로테이션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첼시가 선발 로테이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던 자료에 따르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선발을 많이 바꾼 팀 2위가 첼시라고 합니다. 1위는 울버햄튼이고요. 어쨌든 울버햄튼은 이제 강등권을 피해보기 위해서 여러 선발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첼시는 상대방 맞춤 전술에 혼란을 주기 위해 여러 명의 선발 선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서브 퀄리티가 그만큼 올라와주면 이런 로테이션들이 더 효과를 볼 텐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첼시가 조용하게 승리를 잘 누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승점을 잘 챙기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콜 파머나 코릴 같은 선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퍼 자리에서 한 번에 앞쪽으로 라인 두세 개를 넘어서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은 코릴이 없다 보니까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콜 파머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한 번에 개인 능력이나 슈팅력으로 뚫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파머가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첼시 공격진에서는 상당히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도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첼시가 상대가 흔히 말하는 버스 내려앉으면 그런 것들을 깨는데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울브스전은 측면 1대1 돌파로 변수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하긴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썬덜랜드전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그런 내려앉은 수비 상대로 이렇다 할 해법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건 울브즈와의 경기 전반전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특성이고요. 어쨌든 첼시가 이제 상위권 팀이고 결국에는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형태의 수비를 많이 만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트피스 득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실 첼시가 다른 상위권 팀에 비해서는 세트피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가끔씩 생각나는 세트피스 득점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패턴 플레이를 가지고 세트피스를 만드는 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0대0 상황이나 또 지고 있을 때 반전을 위해서는 꼭 세트피스를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보다는 잘 되고 있는 점이 더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 마레스카 감독, 상대팀에 대한 맞춤 전술은 항상 잘 준비해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팀에 대한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버풀전에 귀스토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쓰면서 중원에서의 싸움을 줄이고 측면으로 싸움을 유도해서 측면에서 1대1로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고요. 또 상대팀에 맞춰서 선발 명단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A가 큰 틀 아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플랜 A, 뭐 좁은 백스리 형태로 빌드업을 하되 선수 구성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또 지난 시즌 클럽 월드컵,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마레스카가 감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첼시라는 팀으로 넘어와서 저는 빨리 그 우승의 혀를 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교적 빠르게 두 개의 대회를 우승하면서 그 혀를
빠르게 뚫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승을 했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승 생각보다 할만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뭐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사실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마레스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리몸 선수들의 관리를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첼시에 오기 전에 계속해서 부상을 겪었던 페드로 네투라든지 또 리스 제임스의 그런 유리몸 기질을 지금 현재는 부상 없이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상 관리할 때도 선수들의 출전 빈도 같은 거를 잘 조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측면들이 많은 감독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영입생 평가입니다. 주앙 페드로부터 한 명씩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앙 페드로는 클럽 월드컵 왕자였습니다. 사실 거기서 자신의 퍼포먼스로 자신의 이적료를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초반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득점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골 결정력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튼스는 튼튼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대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드리블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어내줘야 하는 선수인데 그런 변수가 적다는 게, 자신의 주무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게 첼시 입장에선 되게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는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르나초는 사실 나이가 어려도 그런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리듬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고요. 중요한 건 고점을 얼마나 더 높이까지 뚫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기세로 조금 더 성장을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스테방입니다. 이스테방은 아주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도 어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영입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또 경험이 쌓였을 때는 더 위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렐 하토입니다. 사실 제가 하토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약스에서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면 아무리 프리미어리그와 네덜란드 리그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건 저는 실제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떨쳐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좀 기대치 이하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델랍이고요. 델랍은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상 복귀 이후에는 뭐 엘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력도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델랍이 좀 문제가 첼시 와가지고 클럽 월드컵 빼고는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구고요. 이수구 낫배드지만 부상으로 얼굴 보기 힘듭니다. 조금 더 출전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오나노테입니다. 부오나노테는 나올 때마다 플레이가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더 주면서 한번 뛰게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카이세도입니다. 카이세도 첼시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대체 불가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카이세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첼시의 경기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카이세도 자리는 기본 1인분 이상 먹어주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빠진다면 또 전투력에도 큰 손실이 생기겠죠. 그 다음 이제 쿠쿠레야입니다. 쿠쿠레야는 균일한 활약,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쿠쿠레야 역시 지금 시즌까지 크게 기복 없는 활약을 보여줬고요. 게다가 이제 상대의 포인트맨, 예를 들면 오른쪽 윙어들을 제대로 묶었던 경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로 큰 경기에서 승리를 많이 가져갔던 첼시이기 때문에 쿠쿠레야의 기여도가 또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산체스입니다. 산체스는 이번 시즌 엄청나게 깔끔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큰 실수 없이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선수도 있지만 제가 굳이 산체스를 뽑은 이유는 골키퍼 쪽에서 크게 아쉬움을 느낄 만한 경기가 없었고, 또 토트넘전 같은 경우에는 산체스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맨유전 같은 경우에 발 뻗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은 1대1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뭐 그거 빼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워스트 3고요. 워스트 3 첫 번째 기튼스입니다. 기튼스 5,6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퍼포먼스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서브 멤버로 쓰기도 약간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튼스의 성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튼스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은 드리블이기 때문에 드리블 부분에서 성공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요렐 하토고요. 하토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토가 볼 처리가 좀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볼 처리 같은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안정성이 올라간다면 전체적인 리듬이 올라가면서 퍼포먼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안드레이 산토스인데요. 안드레이 산토스는 지난 시즌 리그왕 때 플레이만큼 거기서 이제 첼시가 얻게 된 기대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토스가 앞쪽으로 가서 박스 타격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던 자원인데 생각보다 그런 공격력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또 주전 경쟁에서 쉽게 이겨내지 못하면서 플레이 타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저는 개인적인 워스트 3 뽑아봤습니다. 자, 첼시에 대한 간단 총평입니다. 첼시는 핵심 선수 부상 상황에서도 나름 승점을 잘 누적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첼시가 좀 무너지지 않는 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뭐 포체티노나 포터 때 같으면 핵심 선수 부상당하고 이러면은 승점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데 지금의 첼시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확실히 저점이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왼쪽에 있는 클럽 월드컵처럼 이 어린 선수들한테 우승을 했다는 그런 경험이 되게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 맞게 영입했지만 퀄리티가 좀 안 나오는 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첼시가 부족한 자리에 선수들을 딱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는 되게 기대가 컸잖아요. 근데 데려온 만큼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니까 또다시 영입을 고려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체급이 확실히 암흑기에 비해서는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첼시가 어느 팀이랑 만나도 해볼 만한 팀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저는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마레스카 감독도 지금 첼시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첼시가 또 이번 시즌 우승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